안녕하세요. 세길TV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국승환입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개한 봄철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등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무릎 아파서 오시면 꼭 물어보세요. 와, 등산 가도 되냐? 이번 주말에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어떠냐? 그런 궁금증 우리 구 원장님께서 말끔하게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등산 자체가 무릎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봄이 다가오고 꽃이 피기 때문에 친구분들과 산행을 하고 싶으신데 무릎은 평소에 아프셨고 우려스러워서 이제 물어보시긴 하는데, 등산은 원칙을 지켜서 한다면 허벅지 근육이나 코어도 강화를 시켜줄 수 있고 정형외과적 문제만이 아니고 심폐지구력이나 전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야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절염이 진행이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골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산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무릎을 과도하게 비튼다거나 빠르게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내려온다거나 손상이 되게 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시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 안 아픈 날이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절염이라 하면 연골이 좀 닳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릎이 약간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등산을 해도 되나요? 어떠신가요?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고 누워 계시는 거, 그거는 전신적인 건강이나 정형외과적으로 근골격계에서도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는 막을 수 없겠으나 우리가 근육을 키워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자가 체크로 내가 등산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오다리나 내반 변형이 있거나 무릎의 축을 봤을 때 걸어 다닐 때도 보면 무릎이 양 사이가 벌어져서 축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정형외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 연골이 결손이 있어서 계속 붓고 가라앉는 거를 반복하면서 병원에 주사로 뽑아야지만 되는 상황일 때는 등산을 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으신가 싶고,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필요한 그 생리적인 우리가 몸에 갖추고 있는 보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께가 비대칭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등산을 하실 때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울에서 앞에 서서 봤을 때 무릎 사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무리가 된다고 하신 것 같고, 내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양쪽 무릎에 붓기가 눈에 띄게 차이가 있을 때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양쪽 다림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거나 대퇴사두근을 힘을 주고 만져봤을 때 두께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얕은 야사는 모르겠지만 부상 위험이 높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등산을 많이 하면 연골이 닳아지니까 콜라겐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꼭 진료를 보고 나가실 때 연골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연골의 75%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족발이나 도가니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음식은 콜라겐의 분자량이 고분자라서 바로 흡수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요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을 먹게 되면 24시간 안에 무릎까지도 도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연골 결손이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무릎에 직접적으로 맞는 콜라겐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먹는 음식보다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 영양제보다는 직접적으로 맞는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비교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활동량이랑 생활 방식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잘 관심을 가지시면서 먹는 거라든지 주사라든지 치료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신 분이 등산을 가셔도 괜찮을까요? 자전거에 기름칠을 해줘서 마찰력을 줄여준 것이고 염증은 완화된 상태이니까, 주사 같은 경우는 운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등산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 다리 힘 줘보라 그래서 대퇴사두근 근력 만져보시면 자기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크게 차이 안 나시면은
웬만큼 아프다고 해도 다 해도 상관없어요. 등산하실 때 보통 테이핑이나 무릎 보호대들 같은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도 등산을 하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비틀려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나 테이핑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손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인이나 과격한 활동을 할 때에만 무릎 보호대나 테이핑을 하는 것이 낫지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차면서 계속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다른 장단지 근육 이런 것들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테이핑이나 무릎 보호대가 보통 이제 소프트한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을 대신한 허리 보조기랑은 다른 인지를 높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다치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무릎에 대한 고유 감각이 떨어집니다. 허벅지에 비해서 종아리가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으로 된 보조기나 테이핑 같은 것들이 그 인지 능력을 좀 보완함으로써 개별 환자들의 무릎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항진시키는 건 맞는데요. 자꾸 그거에 의지하다 보면은 그런 고유 감각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테이핑이나 보호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밸런스 엑서사이즈나 그런 고유 감각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병행을 하셔서 테이핑이나 보조기를 벗으면서 운동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충분히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유 감각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근데 등산할 때 보면은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신 어르신들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거 괜찮은 거 맞나요? 가족과 저도 종종 산행을 할 때 불안해 보이는데 뒤로 내려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전방을 바라보고 내려갈 때는 발 앞꿈치를 먼저 딛고 내려오기 때문에 슬개골과 대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는데 뒤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허벅지 전체로 체중이 분산되면서 좀 득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시야에서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더 2차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단같이 일시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뒤로 내려올 수 있는 곳에서는 상황을 수 있겠으나 등산 전체 내리막길을 뒤로 내려온다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를 때는 발의 앞쪽을 착지하게 되면서 발목 완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 앞꿈치가 닿고 뒤꿈치가 닿으면서 몸의 체중을 닿는 걸 좀 분산해서 닿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내려올 때는 발 앞꿈치로 내려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뒤꿈치가 바로 착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체중이 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기 때문에 뒤로 내려오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 천천히 발 뒤꿈치로 부드럽게 착지하려고 노력하시면은 굳이 꼭 뒤로 위험하게 내려오지 않으셔도 앞으로도 발 뒤꿈치를 숙이면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닿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무릎에 떨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등산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어르신들 오셔서 등산이 유일한 취미고 낙이다.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 저도 공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사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정형외과 질환에서 치료하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워만 있다 보면 전신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산을 통해서 얻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등산을 하시기 전에 무릎이 너무 붓거나 이럴 때는 좀 조절을 받으시면서 체력을 기르고 이번에 산행을 어디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서 보통 등산은 난이도를 알 수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면 난이도를 점수로 표시해 놓은 사이트도 있어서 같이 보면서 이번 산행은 이 정도는 너무 무리다.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이제 많으신데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이 고난도의 산을 가신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 정도는 좀 무리니 뒷동네 야산이나 이런 곳들을 좀 변경하셔서 체력을 길리셔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를 안 주면서 등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릎에 완전히 무리를 안 주면서 등산을 하기는 무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등산 스틱을 챙겨서 내리막길을 천천히 내려올 때는 체중 부하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릎에 보호대를 차면 고유 감각을 좀 유지해줘서 손상을 방지해 줄 수 있고 관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느 정도 좀 다른 부분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이 관절의 이완이나 근육의 경직을 막아줄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산행을 하실 때는 짧은 바지보다는 그래도 긴 바지를 어느 정도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바지를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등산 잘 하시는 분들은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스틱을 진짜 잘 활용하십니다. 평소에 평지 잘 걸으시는 분이신데 스틱을 아주 예민하게 거의 네 발로 걷듯이 스틱을 활용해서 올라가시거든요. 체중 이동이나 무릎이 틀리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방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등산을 잘 하시면 잘 하시는 분일수록 스틱 활용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무릎을 보호 등산 잘 하시려면은 허리 펴고 경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틱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등산 잘 하시는 분들은 좋은 등산화와 스틱 활용이 뛰어나다. 그게 저는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등산하면 PPL 받으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야. 봄철에 이제 어르신들이 영상 보시고 이제 힘을 얻어서 많이들 가실 것 같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가족분들과 즐겁게 산행을 하시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즐겁게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젊었을 때 생각하지 않기로. 옛날엔 난 이 정도 했었다. 내가 이걸 왜 못하랴. 산은 산책하고 느낀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상을 정복하는데 집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셔서 그러다 보통 대부분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산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기쁨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정상에서 좋은 경치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행하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